안녕하세요. 균이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잘 읽어보셨나요? 의외로 조금 두꺼운 느낌이 좀 있죠.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라는 이 책은 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제목이 좋아서 구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체한다고 표현을 하죠. 감정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 또한 내가 느끼는 거지만 외부로부터 온 부분도 있고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인풋이라고 한다 그러면 느껴지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표출할 때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었어요. 그 시대 아버님들이 어머님들한테 했던 많은 그런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자녀들에게 역시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직간접적인 폭력들을 다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성장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 대한 어두움을 만들어줬고, 한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그런 채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순간에 저한테 어떤 시그널이 왔냐면 화병이 생긴 거예요. 한 번은 그 욱하는 화병이 이 가슴에 너무 맺혀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입 주위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고생을 했죠. 침을 맞고 죽은 피를 뽑고. 그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때는 정말 성격 좋은 사람이고 어디 가나 싫은 소리 안 듣고 착하게 정말 잘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반성이 되는 거죠.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갔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 풀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소제목을 보면 감정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너무 기분 좋게 와닿았어요. 마치 열쇠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 감정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발산하고 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이분의 말의 의미는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표현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돌이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잘 못했을까? 어린 시절 기독교 교육을 받을 때 잘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너 하나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이상한 공식을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논리적으로 그거를 반박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그걸 다 참아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했고, 화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화가 표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꾸역꾸역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칭을 배우면서 그 안에 있는 화가 지혜롭게 표출되는 방법을 찾았고, 이제는 참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갈등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관계 속에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제 자신이 편안하게 삶을 진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상담 사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상담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교회로 혹은 상담센터로 내담자들과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와 같은 스토리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는데 하면서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혼날까봐 라는 책의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틀릴까봐 혹은 혼날까봐 정답과 오답 사이를 갈등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칭찬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지적질을 당한 아이들이 그런 마음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도 틀려도 괜찮아, 자꾸 이 말을 반복하게 돼요. 실수할수록 많이 배우는 거야. 10번을 틀린다고 그러면 10번을 못하는 게 아니라 10번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아니까 비로소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코칭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자신에게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편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그 리더십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나는 내가 좋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사람들일수록 내 자신을 더 좋아해질 수 있는, 좋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 책으로 하려고 해요. 문득 사람이 그리워질, 그죠?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예전에 한동안 그 유쾌한 그림을 그려 주었던 만화가 박광수라고 기억하시죠? 그분이 쓴 에세이, 시라고 해도 되죠. 본인의 생각을 짧은 표현들로 만화와 함께, 사파와 함께 표현한 책인데, 이 책에는 다양한 생각의 소스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아주 단편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감정의 시원스러운 표현으로 마음이 체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을 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와 주세요. 안녕.